오늘은 감각적인 꽃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크게 일단 화면을 분할하시고요. 꽃의 덩어리 전체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밑에는 꽃병이 있겠죠. 탁자, 그리고 뒷공간에 창문이겠죠. 이건 크게 덩어리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꽃의 분포를 보면서 위에 있는 꽃의 무리, 그리고 밑에 있는 꽃의 무리들 여러 개를 한 덩어리로 하나씩 그리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씩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안에서 작은 덩어리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방향은 조금씩 다르게. 주전자가 여기 있네요. 살짝 붙여져 있죠. 연필을 잡으실 때는 약간 수직의 방향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글 땐 이렇게, 아래 위로 글 땐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렇게 글씨 쓰듯이 잡고 그시면 좋습니다. 대강의 꽃의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따뜻한 색들이죠. 오렌지랑 레드, 옐로우가 많이 깔려 있고 자줏빛 보라색들이 보이죠. 이건 약한 보라색, 이건 진한 보라색. 보색 대비를 위주로 그리는 겁니다. 회색은 있지만 밑에 노란색이 깔려 있죠. 이 보라색이 진해졌다가 흐려졌다가 하면서 변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주조색의 축을 노란색과 보라색 이런 식으로 화면에서 많이 나오는 그 색의 축을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따뜻한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색도 똑같이 깔지 마시고 약간 흐린 데는 흐리게, 위에 회색이 있지만 나중에 겹쳤을 때 보일 정도로, 아주 하얀 부분은 깔 필요가 없겠죠. 명암의 모양이죠. 이게 계약적이고 단순하면서 전체 판에서 내가 지금 칠한 이 모양이 화이트하고 노란색하고 두 개로 나눠졌는데 그 면의 관계들을 보시면서 칠하시는 겁니다. 이 남는 공간과 지금 칠한 노란색의 조화, 이 모양이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어색하냐 안 어색하느냐, 멋이 있느냐 없느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조형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료랑 상관없이, 사실적이냐 아니냐에도 상관없이 모든 그림에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큰 덩어리부터 칠하고 그 다음에 중간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렇게 잘라 나가시면 됩니다. 미리 계획을 다 세우고 나서 붓을 들고 칠하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아주 밝은 데는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 회색빛 나는 보라색 쪽, 보라색이 흐려진 상태, 여긴 진해진 상태, 흐려지면 이렇게 되고 여긴 진한 보라고, 수채화는 점점 어두워지는 순서가 좋습니다. 저런 회색은 코발트 블루나 번트 엄버, 또 보라색 이런 식으로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약간 보랏빛이 도는 밝은 회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예비 명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을 칠하는 경계선이 꽃과 나뭇잎, 화병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꽃의 어두운 부분과 나뭇잎의 어두운 부분이 이어지는 느낌으로 명암이나 색으로 구분되게 해보세요. 지금 주조색으로 밝고 어둡고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어둡게 칠하지는 마시고 밝고 중간, 어둡고 중에서 어둡고의 단계죠. 유화나 파스텔이나 소묘나 그림 그리는 일반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암의 형태에 대한 얘기는 드로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암의 형태를 다루는 것은 드로잉에서 다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로잉은 형태에 대한 자기의 해석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형상을 보고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여기다가 출력을 해내는 거죠. 이 명암의 모양들을 자줏빛에 대한 보색으로 약간 초록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서 더 어두운 곳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나뭇잎을 하나씩 그리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로 그리십시오. 밝음은 밝음끼리 이어지고 어두움은 어두움끼리 이어지게. 약간 갈색 부분의 색은 같이 섞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밝은 데는 밝은 색끼리 노란색과 갈색의 대비, 그 다음에 중간 톤은 중간 톤끼리, 또 어두운 데서는 어두운 색끼리 노란색과 보라색의 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곳곳에 이런 어두움들이 있죠. 주조색으로 밝고 어둡고를 나눴고 그 다음에는 물체의 원래 색깔을 칠합니다. 형태를 가지고 재조합을 하고 좀 더 세련된 형태로 리드미컬하게 살려내는 것이 그림이 세련돼지는 방법입니다. 형태를 너무 똑같이 묘사하려고 그러면 경직돼서 그림이 재미없어지겠죠.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다 배우고 나서 이렇게 풀어서 그리는 걸 배우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림이 이루어지는 이치 같은 거를 배우시면 꼭 사실적인 거를 아주 높은 수준까지 연마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막 그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림을 그리는 이치 같은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방향이나 스타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연마의 시간은 어떤 스타일이든지 중요합니다. 번지기를 위해서 물을 살짝 발랐습니다. 물을 줄여서 단계별로 점점 어두워질 수 있도록 약간 필기체 글씨 쓰듯이요. 붓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붓대가 먼저 가고 모가 따라오는 느낌으로 글씨 쓰는 동작과 붓 쓰는 동작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붓을 살짝 눌렀다가 띄는 동작이죠. 원래 물체의 색에 그림자 색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자 색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푸르스름하던가 약간 따뜻하던가
그림자는 따뜻한 그림자가 유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물체의 색깔과 그림자 색이 섞여서 우리 눈에 보입니다. 거기다가 중후함을 추가하고 싶을 때 보색을 넣어주는 겁니다. 모양은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라색과 지금 번트 계통은 보색이고 종이 위에서 섞어줬죠. 3차 색은 종이 위에서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덜 탁해집니다. 화병을 그리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꽃병의 외곽선을 만들어주게 되겠죠. 종이 위에서 또 섞었죠.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그림에서는 유리합니다. 이 파란색은 보라색의 유사한 색이죠. 이런 색이 들어감으로써 색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보다 좀 진하게, 나중에 좀 약해질 걸 대비해서 연결, 색도 섞을 겸 리듬감을 주면서 이 공간을 구성하게 되겠죠. 선을 그실 때 약간 붓을 슬쩍 눌렀다가 모아서 띄는 느낌으로, 그냥 긋지 마시고 슬쩍 눌러서 모아서 띄는 겁니다. 점이 없을 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점들이 들어가면서 이 공간의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림을 그리실 때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과 명확하게 형태가 드러나는 부분을 같이 잘 조화롭게 구성하시는 것이 그림을 좀 멋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상대적인 공간을 중요시해서 그리는 겁니다. 이 꽃을 그릴 때 이 왼쪽에 있는 어두움을 이용해서 이 꽃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 배경을 잘 그려야 이 앞에 꽃이 잘 그려지는 거겠죠. 평소에 사물을 볼 때 사물과 공간을 똑같은 비중으로 보시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물체를 볼 때 물체의 겉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안의 명암의 형태도 똑같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물을 발라놓고 살짝 마르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터치를 넣어야 칼같이 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짝 주변을 펴주고요. 물을 바르고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아주 어두운 톤, 버터가 살짝 녹은 정도의 농도겠죠. 아주 걸쭉하게 5mm 정도, 1cm 정도 안쪽으로 해서 움직이죠. 물자국 조심하면서 기존의 라인하고 잘 맞춰서 칠하세요. 수채화도 물감의 두께가 중요합니다. 조금 두툼해 보이는 것도 있고 아주 얇은 것도 있고, 너무 맑기만 하면 강도가 좀 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밝은 곳은 화이트가 약간 들어가 있는 색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과슈 화이트고요. 화이트에 물을 섞지 마시고 바로 원액을 쓰시면 됩니다. 이 공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